상황도 다르고 이해관계도 다르고. 사실 청년 입장에서 제일 얄미운 게 필요할 때만 우리가 청년 얘기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사실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이 벽이 높은 건 아니거든요. 만나자 그러면 고마워, 굉장히 고마워해요. 저도 달려오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좀 문제 제기도 해주시고 함께 좀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의 부름에 망설임 없이 달려가 응답하는 진정한 일꾼. 권위를 내세우는 낡은 정치를 벗고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국민의 편에 서다. 늘 초심 잃지 않고 우리 국민의 목소리 또 주민의 곁에서 정말 권위주의 정치 청산하는 반듯한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심을 천심으로 여기는 김영호 의원의 적극적인 소통과 공감, 그리고 경청의 리더십.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 국회의원 김영호입니다. 주말의 이른 아침, 지역구에 위치한 한 전통시장을 찾은 김영호 의원. 아이고, 안녕하세요. 잘 되세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서방터 시장이 사실 굉장히 요밀조밀 아주 정말 사람 냄새 풍기는 시장이거든요. 도시가스. 김영호 의원의 방문을 진심으로 반기는 시장 상인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발로 뛴 김영호 의원의 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김영호 의원은 시장 상인들의 수건 사업이던 눈비 가림 시설인 아케이드 설치 예산을 확보하기도 했다. 지난번에 왔는데 문이 닫히고 계시더라고. 나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 도시께서 총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네. 아무 말씀도 없으시네. 당연히 놔드려야 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를 좀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가게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시장 상인의 또 다른 민원. 지금 도시가스가 어디까지가 들어오죠? 들어오는 집은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집은 안 들어와요. 분식집 다 안 들어와요. 네, 도시가스 안 들어오는 일단은 집만 좀 파악 좀 해주세요. 네네. 그럼 제가 그거는 바로 한번 알아볼게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의원님만 나는 믿으니까 네. 항상 좋아하는 우리 의원님이니까. 저도 네? 마찬가지죠. 김영호 의원을 향한 시장 상인들의 두터운 신뢰. 현장 민원을 허투루 넘기지 않고 살피며 이 믿음을 쌓아왔다. 서방터 시장이 이제 배송센터를 열어가지고 이제 리모델링이 끝나서 서방터 시장 배송센터 예쁘죠? 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방문객이 크게 감소한 포방터 시장. 새로운 판로 개척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장 상인회에서 온라인 장보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온라인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골 손님들에게 홍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좀 주로 젊은 층보다는 이제 중년 이상 분들이 많죠. 예, 그래서 이제 젊은 층들을 이제 많이 좀 끌어들이기 위해 가지고 온라인 쪽으로 좀 많이 좀 심리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골목시장 거기에 좀 브랜드들이 있는데도 좀 잘 홍보가 되면 거기는 이제 전국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거기도 좀 예를 들어서 이 포장으로 해가지고 밀키트로 해갖고요. 네, 좋죠. 그런 사업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해놨고요. 네. 온라인 장보기 사업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김영호 의원이 새로운 돌파구로 제시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의원님이 한번 이 온라인으로 진출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를 해주셔갖고 그 생각에 이걸 녹여낸 겁니다, 사실은. 그런 조언이 없었다면 제가 이걸 만들 생각을 못했거든요. 이래서 제가 우리 회장님을 더 존경하고 이런 겸손한 녀석.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포방터 시장에 아케이드를 해주겠다라는 게 사실 의원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걸 해내셨어요. 6월 초부터 공사를 시작하군요. 시장 상인들의 고충을 함께 나누며 묵묵히 역할을 다하는 김영호 의원. 시장 상인들에겐 그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한 힘이 된다. 저희 신경 많이 써주시고 이제 부족한 거 있으시면 항상 오셔가지고 뭐가 부족한지 시장 그 상인분들이랑 항상 소통을 해주시고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뿌듯하고 진짜 장사 요즘 많이 힘들긴 하지만 그걸 바탕으로 힘내고 있어요. 시장 상인들의 한숨이 한박 웃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시장 홍보대사도 자처한다. 네, 우리 앞으로 포방터 시장 더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포방터 시장에 오면 맛있는 채소, 과일, 또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말씀 하세요. 저희 포방터 시장 많이 찾아주시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화이팅입니다. 많이 와주세요. 제발. 저에게 제일 용기를 불어넣어주신 분들이 상인들이세요. 그러니까 상인분들이 주로 약자 편을 많이 쓰셔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저에게 정말 힘을 불어넣으셨는데 당선되고 나서 또 감사함도 있고, 또 저희 정당 역시도 사회적 약자를 지켜야 되는 하나의 그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상인분들과의 이 아주 단단한 고리를 계속 이어가고 싶죠.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신념 하나로 3전 4기의 도전 끝에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영호 의원. 지난해 제21대 총선에서는 60%가 넘는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한다. 이번에 낙선을 통해서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기 때문에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을 정도로 늘 주민 곁에서 말씀 경청하면서 정치를 하니까 재선 때 우리 많은 주민들께서 그런 점을 높이 평가해 주셨고요. 제가 55년 동안 살았던 서대문구 지역 현안 누구보다 파악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정책에 대해서도 주민 여러분들이 높이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내어준 또 한 번의 기회에 보답하기 위해 쉼없이 민심을 살피는 김영호 의원. 지역 사무실에서 민원 간담회 자리가 열렸다. 편하게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주말과 휴일이면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 민원을 청취하는 김영호 의원. 전쟁 치르듯이 큰 소리 비몽이 났었는데 갑자기 사선으로 쪼개지는 건 집안에, 그러니까 뭐 집안이 흔들려서 그런 거 아니냐. 집을 완전히 건축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물이 새고 있어요. 공사하기 전에는 아무 문제 없던 집인데. 김영호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이들은 아파트 재개발 공사로 인해 균열과 누수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인근 지역의 주민들. 증거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는다 한데 낮에 누워있으면 공사할 때 집이 진짜 흔들려요. 진동을 느껴요. 공사 현장 때 그 뭐 데시벨인가 그거 체크한 우리 그 대책위에서는 있나요? 그 자료는 이미 구청에. 잘하셨네요. 네. 하여튼 그 뭐 자료가 제일 중요합니다. 영상 같은 거 없어요?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물이 새면 주로 어디에서 많이 새나요? 특히 창틀에서 많이 새고요. 창틀이 휘어져가지고 샤시도 다. 무조건 원탁회의는 만들어 주셨습니다. 김영호 의원은 아파트 재건축 공사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피해 정도 등을 먼저 파악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원인 규명과 안전 대책이다. 제가 말씀해 주신 부분은 100% 공감합니다. 우선은 이제 오늘 피해자분들의 좀 말씀을 좀 듣고요. 저희도 대책을 한번 마련했는데 힘을 모으겠다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장도 다니면서 좀 다들 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고통에 마음을 다해 공감하는 김영호 의원. 결코 쉽지 않은 민원이지만 대화와 타협으로 중재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아닙니다. 시공사 측이나 또 피해자 측이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좀 이 다리 역할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정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피해를 밝혀내는 적절한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숙제 해결이라고 봅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다른 일정을 미룬 채 서둘러 재건축 공사 현장을 찾았다. 거리 곳곳 인근 주민들이 내건 대책 마련 촉구와 피해 호소 현수막들. 목소리 전달도 안 되고 또 힘도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이럴 때 정말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힘이 뒷받침 돼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봤기 때문에 오늘 이 현장을 나왔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분진과 소음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는 공사 현장 맞은편에 위치한 상가를 찾았다. 방송에서 나왔는데 피해 많이 보셨어요? 매일 먼지 때문에 진짜 제일 피해 보셨겠다. 그래서 뭐 나와서 뭐 죄송하다 그런 것도 건 없어요. 세입자인데 얘기도 못하고 목소리도 크게 내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빨리 신나기나 세입자라는 이유로 피해 보상은 더욱 어려운 상황. 이게 이제 균열이 돼서 아마 다시 한번 이렇게 덧칠을 했던 것 같죠? 이게 다시 또 갈라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심각하네요. 공사 현장 인근의 한 소규모 아파트. 주민들의 절박한 마음을 대변하듯 아파트 입구에 붙여놓은 피해 사진들. 단독주택들이 많으니까 힘을 못 모으는 거예요. 김영호 의원은 하루속히 피해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계획이다. 구청에서도 또 서울시에서도 정말 주민들의 입장을 잘 경청해서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꼭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회관에서 다시 만난 김영호 의원. 이른 아침 출근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일까? 상임위가 국회 외통위에서 활동하고 있고 제가 이제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너무 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빨리 대처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과 또 한반도 평화 공존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이제 신문도 많이 봐야 되고 또 외신 보도도 자주 접해야 되고요. 또 국내에 있는 많은 외교관들과도 대화를 좀 많이 해서 국제적인 감각을 좀 키워야 됩니다. 김영호 의원이 여러 상임위원회 중 외교통일위원회를 최우선적으로 선택한 남다른 이유가 있다. 저에게 정치적인 꿈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통일 대한민국을 앞당기고 이 한반도의 평화공존 시대를 여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정치적 목표거든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야, 내가 진짜 국회의원이구나. 항상 조국을 위해서 정말 조국의 미래를 또 진단하고 의정활동을 한다는 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됐거든요. 새로운 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려고 합니다. 지난 5월 28일 네, 이번에 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 평가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대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회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보는데요. 지금의 논쟁보다는 실질적인 남북관계 제도화에 진전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시죠? 예, 저는 지금 매우 적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 존중 의사가 있었던 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지금 그 국회에서 비준 동의 절차를 밟아서 범국민적인 이런 합의 정신들을 절차적으로 완료하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냐 이런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3주년을 맞이한 판문점 선언에 국회 비준 동의를 통해 남북의 평화 불씨를 되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김영호 의원. 남북 교류 협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한 이른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된다. 의원실 보좌진들과 함께하는 회의 시간. 무상급식이라는 이제 사전적인 의미가 공짜밥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우리 서대문 주민 한 분이 아빠인데 이것을 의무급식으로 좀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 지역 주민들과 만나고 소통하며 배우는 새로운 정책과 법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회의 시간에 풀어놓는 김영호 의원. 학교의 급식이 너무 교육의 어떤 일부러 받아들여지는 의미로 그 개념이 정립이 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급식을 포함한다고 해서 수반되는 재정이 또 따로 필요한 게 아니라 무상급식을 의무급식으로 담아서 이제 안정적인 정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효과도 있지만 개념 자체에 그렇죠. 좀 진화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의를 바꿔서 현실에 맞는 법을 빨리 우리가 법안을 추진해야죠. 작고 사소한 국민의 목소리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세심함. 민심에 공감하고 진정성 있게 답하고자 의원실 식구들 모두 최선을 다한다. 저는 여기 보좌진 분들이랑 주로 법안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보좌진들의 지혜 속에서도 나오지만 저는 실제로 현장에서 주민들과 또 국민들의 목소리, 직접 제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그 법의 허점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보좌진들과 이런 토론을 통해서 이제 법안을 발의합니다. 다음 날 아침 서대문 지역 주민들의 도심 속 쉼터 홍제천을 찾았다.
원래는 건천이에요. 여기가 이제 물이 흐르던 곳이 아닌데 15년 전쯤에 이제 사실 이 물을 끌고 와서 이제 인공하천이 된 거죠. 이게 물이 흐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자연 생태계가 이제 복원되면서 뭐 보시다시피 오리도 있고요. 두루미도 오고 막 정말 물고기도 지금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자연 하천에서 아주 좋은 시간을 갖는 것 같은데요. 좋은 날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홍제천을 오가는 지역 주민들에게 먼저 인사하며 다가서는 김영호 의원. 네. 그러겠습니다. 민생 현장 속에서 그의 발걸음에 쉼이 없다. 뚜벅뚜벅 홍제천을 누비며 지역 주민들과 살갑게 소통을 이어간다. 네. 공원 내 화장실은 주민들의 일부 반대가 꼭 따라와요. 요 근방에 진짜 그 화장실이 하나도 없네요. 현장 민원을 잊지 않기 위해 손에서 펜을 놓지 않는 김영호 의원. 다들 그렇게 되면 이제 화장실 아닌 다른 홍제천은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김영호 의원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다. 홍제천길 단절 구간 연결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는 등 환경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죠. 네, 이게 예전에는 이제 막혀 있으니까요. 근데 홍제천을 쭉 따라서 한강까지 갈 수 있고요. 또 홍제천을 따라서 북한산을 갈 수 있는 정말 지역이 하나로 통합된 분위기라고 할까요? 정말 이 정치라는 것이 막혀 있는 것을 뚫는 일인데 홍제천의 이 변화를 보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열린 홍제천길 사업을 통해 정치의 역할이 진정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김영호 의원. 네,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초선 때 당선되고 제일 먼저 확보한 예산입니다. 예. 이용해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주민들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김영호 의원이 가장 염원하는 일.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의정 소식과 함께 지역 홍보에도 열정적인 김영호 의원이 열린 홍제천길 소개 영상을 찍기 위해 셀프 카메라를 들었다. 이 구간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 물이 정체되어 있었던 곳이거든요. 냄새를 한번 맡아볼게요. 네, 예전에 비하면 정말 그 악취가 거의 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양호합니다. 굉장히 많이 개선된 생각이 들고요. 여름이 되면 집중호우가 또 있을 수 있어서 이제 여기가 범람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도 좀 저희가 점검해야 될 거고. 제가 이제 지금까지 걸어왔던 안전한 홍제천을 만들기 위한 점검도 잊지 않고 챙긴다. 지하 통로였고요. 더 좋은 곳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뭐 그리스 무슨 신전에 온 것 같죠. 여기가 멋있네요. 보시면 불이 쫙 들어오지 네온사인이 꼭 활주로 같은 느낌이죠. 밤이 되면 더 멋있어요. 우리 서대문에 자주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새삼스럽지만 멋있네요, 진짜.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져 열린 문화 공간으로 변신한 홍제천. 김영호 의원은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지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마지막으로 덧붙인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또 예술 작품들이 이렇게 선보이니까 이 홍제천이라는 곳이 정말 우리 주민의 것이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서대문구가 더 자연과 도시가 잘 결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제천 나들이를 마무리하고 향한 곳은 지역의 한 초등학교 인근 교차로. 김영호 의원은 학부모와 여러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통학로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며 스쿨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앞장서왔다. 아이들의 안타까운 교통사고 소식을 접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 갖고 조금만 재정을 투입한다면 우리들의 아이들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일은 꼭 막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통학로 개선 캠페인을 통해 지역군의 모든 스쿨존에 CCTV 설치를 완료하고 교통사고 위험 지역엔 과속경보 시스템,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시설 등을 우선 설치했다. 조명도 좀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를 비추는 조명이 좀 환하면 사고율이 현격히 줄어든다고 그러니까요. 안전시설 등이 설치되었다고 하지만 또 다른 위험 요소는 없는지 시 구의원들과 함께 현장 점검에 나섰다.
안녕하세요. 요즘에 여기서 교통사고 났다는 소식은 못 들었죠? 한자 지나갈 때 신호 안 지키면 애들 막 건너갈 때 위험하잖아요. 오토바이는 아주 너무 심하게 생기고. 지난번에도 학부모님들이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게 그 대형 트럭이에요. 10톤 이상 하면 잘 못 지나가게 되는데 큰 차들이 지나가니까 조그만 애들 생각 없이 뛰어다니는데. 학부모님 말씀은 지역 주민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알게 되는 문제점들. 그것도 지금 안 지켜지는 거예요. 아니 여기 있으면 조마조마할 때가 많아요. 사장님 덕분에 정확하게 진단하고 갑니다. 조금 저희가 한번 힘을 모아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등학생 아이를 둔 학부모이기도 하기에 지역 주민들의 불안에 더욱 공감하며 안전 사각지대는 없는지 구석구석 살피고 또 살핀다. 화물 차량 너무 많이 다닌다고 문제 제기 하시는데 한 달에 2번 정도 우리 아침에 의원님들과 그 모든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 회의를 하거든요. 그때 서로 역할 분담해서 분명히 좀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 국회의원 회관 열린 스튜디오에서 다시 만난 김영우 의원. 매월 뉴스 형식의 영상 의정 보고서를 제작해 SNS 등에 공개하고 있다. 이번 4.7 보궐선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결과가 좀 아쉽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국민들은 이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확실하게 회초리를 들어주셨거든요. 저는 이번 패배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소식은 4.7 재보궐선거. 당내 서울시장 후보 유세 본부장으로 활약했던 김영우 의원. 선거 이후 뼈아픈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국민들의 마음을 잘 추스리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과 함께 잘못한 것을 인정할 것은 과감하게 인정하고 또 국민들과 촛불 민심의 개혁은 또 과감하게 추진해야 된다. 국민 여러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하지만 새롭게 잘 출발하겠다는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당 쇄신에 대한 의견을 진정성 있게 전한 김영우 의원의 영상의정 보고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선거 공범을 바코드법 발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소신 발언 등의 소식들로 채웠다. 뿐만 아니라 내부 순환로 인접지 주민들의 오랜 민원이었던 소음 문제를 해결할 저소음 도로 포장 사업과 초등학교 환경 개선 사업 예산 확보 등의 성과를 전하기도 했다. 정치라는 것은 책임 정치인데 한 달에 한 번씩 방송되는 이제 그 서대문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비전도 제시하고 제 스스로의 또 각오도 되새기는 아주 좋은 방송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시다시피 너무 바빴대. 지역 주민들이 준 기회를 지역 발전이라는 성과로 보답하고 싶은 김영우 의원. 지역 민원과 현안을 도맡아 풀어가며 시민들과의 약속을 하나씩 지켜나가고 있다. 저희 지역은 이제 홍은 1, 2동, 홍대 3동, 난가자 1, 2동, 북가자 1, 2동, 7개동인데 사실 역사가 하나도 없어서 굉장히 교통이 불편하다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지하철에 대한 큰 성과, 또 주민들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계신데 그 기대에 실망시키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서대문 지하철 삽을 뜨는 순간부터 지하철에 우리가 타서 주민들과 담소를 나누면서 동대문에서 목동까지 그 노선을 함께 타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믿음직한 일꾼을 자처하며 매 순간 서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김영호. 한눈 팔지 않고 언제나 국민만 바라보며 의정 활동에 매진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국민의 기대에 보답하는 옳은 길이라 여긴다. 모든 국민이 잘 사는 세상을 위한 김영우 의원의 쉼없는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영우가 세상을 바꾼다, 정치가 세상을 바꾼다,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법이 1년에 한두 번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조금 성공한 거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엄마 뭐 나만 써본 것도 아니고 나만 한 거 써. 이러면 이제 어머니가 이제 불쾌한 거지. 당 로고가 들어가니까 부담스러운 거지. 개인 생각에 편집으로도 어머니 칭찬 생각을 하거든요.
어머니 저 접종하고 나서 어디 아픈 데 없으셨죠? 뭐 개발 관련돼서는 저희가 꼭 챙겨볼게요. 네.